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다육이 화원에서 건강한 다육이 고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식물을 오래 키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도 건강한 다육이를 고르는 그런 방법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식물을 처음 키우거나 식물을 키운 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 크기만 보고 이 다육이를 구입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부분은 다육식물뿐만 아니라 일반 식물에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건강한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오래 키웠으면 합니다.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크기가 큰 다육이들 같은 경우가 가격이 높죠. 그러나 크기만 크다고 해서 건강한 다육이가 아니라는 것은 키워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무조건 가격만 보고 커다란 잎을 가진 그런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구입했다가 무름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해서 잎들이 자꾸 변이가 오면서 예쁘게 키우기보다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그런 식물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잎이 작아도 건강한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다육이를 구입합니다. 농원에서 나올 때는 이 다육이들이 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처럼 다육이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물 조절을 해주고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곳에 화분을 놓지만 농장에서 키울 때는 빠르게 키워가지고 빠르게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햇살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주게 되고 그리고 기온을 높여가지고 얘네들이 속성으로 빠르게 자라게 유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뿌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물과 영양제로 키우다 보니까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가져오면 결국은 환경에 적응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기 전에 크기 때문에 햇살이 잘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햇살이 살짝 부족하거나 실내에서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 폭삭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다육이를 키우려는 분들한테 잎 크기보다는 이 친구가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했는지를 보고 다육이를 구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상 속에 보이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키웠기 때문에 잎이 짧고 잎이 통통하고 잎이 변이가 오지 않은 그런 얼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이는 있지만 뿌리가 오랫동안 영양분을 끌어올리지 못하게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 예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뿌리 치료를 하고 안정적으로 뿌리가 내린 후에 영양제와 물을 줘서 이렇게 잎이 길어지는 거지, 이 속성으로 키워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속성으로 만들어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가늘고 잎만 큰 그런 얼굴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농장에서 나온 거를 서비스로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잘 굳혀가지고 잎이 좀 작아져서 그렇지, 처음에는 잎이 넙대대 하면서 이 목대보다는 잎이 더 커가지고 이 안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을 조절하고 햇살을 많이 보여주는 곳에 키우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그러나 이 분갈이 하기 전 2개를 서비스를 받았는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학분에 자리 잡아가지고 그래도 잎이 많이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색은 많이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건강하게 잎이 나오면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그러나 살짝 물이 부족한 게 보이죠. 화원에서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이렇듯 잎이 너무 큰 다육이를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잎이 어느 정도 작아지고 잎이 통통하게 두껍고 그런 얼굴을 이렇게 클로이처럼 잎이 동글동글하고 잎이 두꺼운 그런 화분을 골라 가지고 구입하는 게 좋고요.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잎 표면에 이 깨끗하지 못한, 잎 표면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다육이들은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홍매화 같은 경우 잎이 지저분해 보이죠. 이렇게 잎이 지저분한 그런 다육이들은 고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온슬로우처럼 잎이 깨끗한
이 표면이 깨끗한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골라야 얘네들이 문제가 없이 잘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치스 앤 크림처럼 이 표면에 깨끗한 얼굴, 그 다음에 이 알바 뷰티 같이 이 표면이 이렇게 깨끗한 얼굴, 지금 로치 같은 경우도, 그 상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이 이 표면이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잎이 지저분한 얼굴, 지금 캔디 같은 경우 잎이 만약에 풍성하다 그러면, 잎이 이렇게 지저분한 화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져오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잎이 무조건 깨끗한 얼굴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목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대가 길게 올라오는 것을 구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키우다 보면 이 목대 같은 경우는 두꺼워야 됩니다. 이 가늘어지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눕는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누울 때는 이 줄기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겁니다. 보통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껍게 곧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진다라는 거는 줄기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런 다육이는 당장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줄기가 고사되거나 줄기가 썩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 지금 8000대 철화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중간에 목대를 보면 상처가 있는 부분이 보이죠. 절대 다육이는 상처가 있는 다육이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는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육이를 오래 키운 분들은 그런 거를 바로 감지를 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치료를 해주면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다육이나 식물을 키우지 얼마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줄기가 상처가 입은, 그리고 줄기에 잎이 떨어지기 시작한 그런 다육이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화원에서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구입해서 키워야지만 오랫동안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짧고 단단하게 키우는데 잎이 많지 않은 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다육이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위에서 보면 잎 모양이 예쁩니다. 그러나 아래로 보면 줄기에 비해 잎수가 적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성장할 힘이 없어서 그럽니다. 저런 다육이들은 뿌리를 치료해도 새 잎이 건강하게 나올 확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건강한 다육이를 구입할 때 잎이 초록빛 색감이 많고 잎수가 많은, 그러나 잎이 긴 다육이, 잎이 길고 잎 두께가 얇은 그런 다육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호피인데 이렇게 그 가장부 자리 부분이 살 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는데, 이런 다육이도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호피 복랑금처럼 제대로 된 잎들이 나왔을 때 문제가 덜 생기는 거죠. 이 친구는 분명 여름이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원에서 이 다육이 화분을 고를 때는 너무 가벼운 화분으로 구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볍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섞지 않고 단순히 상토로만 심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인데요. 빠르게 키운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르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화분을 들었을 때 약간 무게감이 있는 그런 화분을 골라야지만 집에 와서 큰 문제가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다육이뿐만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 같은 경우도 저 뒤쪽에 있는 율마 같은 경우도 항상 화분을 들어가지고 화분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확인하고, 무겁다면 제대로 된 분갈이 용토를 사용하고, 가벼운 거는 결국은 이 상토로 100% 심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1년 정도 되면 뿌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식물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런 관엽들 같은 경우도 새잎이 건강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집으로 가져올 때 꼭 이 잎 사이사이를 잘 보셔가지고 거미줄이나 아니면 검색 이렇게 이 흔적들, 상처가 있는 흔적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거미줄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응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애가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집에 와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잎 상태, 그냥 크기만 보지 마시고 잎 상태, 잎이 깨끗한지, 주위에 거미줄이나 벌레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화분들은 좀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 가져와가지고 약재를 병충 약재를 한번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화원에서 건강한 달기 고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달기는 잎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맞게 정상적으로 자란 이 화분들을 고르는 게 집에 와서 달기를 예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